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 김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실 인연과 기억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기적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잊고 지냈던 소중한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르실 겁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차 한 잔 천천히 따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동물원 중앙 산책로를 걷고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눠 드시는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햇살은 따뜻했고 누구 하나 긴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온함이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넘어졌거나 길을 잃어 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졌고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려오는 공포가 섞인 외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사람들이 다니는 중앙 산책로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갈기가 텁수룩하고 몸집이 산만한 완전히 다 자란 수컷 사자였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키오스크 뒤로 숨는 엄마들, 가족들을 가게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그는 아버지들, 그리고 울타리 옆에서 너무 놀라 다리가 굳어버린 노부부까지 모두가 제각각 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 그 사자가 당장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맹수의 본능이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관람객들을 대피시키고 마취팀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자 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겨 전자잠금 장치가 오작동하면서 문이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은 태산이었습니다. 이 동물원에서 가장 힘이 세고 위험 있는 사자였지요. 태산이는 예상치 못한 자유를 얻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태산이는 관리 구역을 지나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거리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태산이를 놓치지 않으려 뒤쫓았습니다. 거리 상황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들은 급정거를 하고 사람들은 유모차를 돌려 도망가느라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태산이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지요. 그저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일정한 방향으로만 달렸습니다. 태산이가 멈춰선 곳은 동물원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곳 벤치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종이봉투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 비둘기들에게 주고 계셨지요. 태산이는 속도를 늦추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발소리를 죽이듯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마취총을 든 경비원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중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시느라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드디어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앞에 집채만한 수사자 태산이가 서 있는 걸 보신 겁니다. 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질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사자가 할머니를 덮치겠구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마치 옆집 손주라도 만난 듯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자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직하게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태산이니? 정말 너니? 세상에, 이 사자 태산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무시무시한 맹수가 고양이처럼 천천히 몸을 낮추더니 할머니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커다란 머리를 할머니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마치 10년 넘게 헤어졌던 엄마를 다시 만난 어린아이처럼 아주 낮고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자의 거친 갈기를 쓰다듬으셨고 할머니의 깊은 주름 사이로는 뜨거운 눈물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태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무릎에 코를 얹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눈을 반쯤 감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지요. 할머니는 잠시 가쁜 숨을 고르시더니 12년 전에 그 가슴 시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김순덕. 12년 전 할머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관리원들이 아주 작고 가련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어미는 비정한 밀렵꾼들의 총에 맞아 죽고 새끼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녀석이었는데 앞발은 부러져 있고 상처엔 심한 감염까지 생겨서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수의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 녀석은 살기 힘듭니다.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순떡 할머니는 그 어린 생명을 차마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 녀석 어미가 되어줄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모두가 포기한 새끼 사자를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고된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 겁에 질린 눈망울, 제대로 울지도 못할 만큼 약한 숨결을 지닌 태산이를 위해 할머니는 밤낮을 잊으셨습니다. 2시간마다 잠에서 깨어 젖병을 물리고 정성껏 약을 먹이고 피고름이 묻은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셨지요. 처음에는 앞발을 쓰지 못해 세 발로 비틀거리며 서던 녀석이 시간이 흐르자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기적처럼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할머니가 가는 곳마다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다니고 장난을 치는 영락없는 할머니 껌딱지가 된 것이죠. 할머니는 그 녀석에게 태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아프지만 언젠가는 저 이름처럼 큰 산같이 든든하고
위험 있는 사자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으신 겁니다. 하지만 태산이가 자라면서 한 가지 가슴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릴 적 심하게 부러졌던 발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조금만 오래 뛰어도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가면 경쟁에서 밀려 죽을 게 뻔했지요. 결국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태산이를 위해 시설이 가장 깨끗하고 관리가 철저한 지금의 동물원으로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태산이를 직접 동물원에 데려다 주시던 날 할머니는 우리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태산아, 엄마 잊지 마라.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그날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다고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다시금 태산이의 갈기를 만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순덕 할머니는 해외 구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고국을 떠나게 되셨고 아주 오랜 시간 태산이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0수년이 흐르며 태산이가 아직 살아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세월이 흘러갔지요. 그러다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어느 날 손녀와 함께 산책 삼아 무심코 동물원을 들르셨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사자 우리 앞을 지나게 된 겁니다. 표지판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마셨습니다. 태산 수컷 12살. 바위 그늘 아래 지쳐 누워있던 늙은 사자 한 마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태산아 하고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녀석의 앞발에 남은 흉터를 보고 단번에 확신하셨지요. 내 새끼, 내 태산이가 맞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예전 사육사였다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괜히 관리인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날은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동물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탈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이상으로 문이 열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산이는 12년 만에 들려온 그 그리운 목소리, 자기를 살려준 할머니의 냄새를 기억해내고 그 기억의 끈을 따라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직 할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공원 안은 여전히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은 번쩍이고 수의사들은 마취총을 쥔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휴대전화에 담기 바빴습니다. 태산이는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무릎에 커다란 머리를 턱하니 얹고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라도 만난 듯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사자를 어떻게 다시 동물원으로 데려가느냐였지요. 이대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떼어놓으려다 태산이가 흥분이라도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물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원장님도 펄펄 뛰셨지요. 규정대로 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장님, 태산이는 사람을 공격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녀석은 오직 이 할머니 한 분을 찾으러 나온 겁니다. 긴 실랑이 끝에 원장님도 결국 목소리가 젖어들더군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에게 특별 출입증을 발급해드리고 언제든 태산이를 만날 수 있게 전용 의자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덕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태산이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대고 무언가 조용히 속삭이시더군요. 태산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매일 보러 갈게. 응? 그랬더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발을 떼자 태산이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할머니 뒤를 쫄랑쫄랑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과 경비원들이 겹겹이 에워싼 그 긴장된 길 위를 사자는 마치 오래전 훈련이라도 받은 강아지처럼 차분하게 할머니 곁을 지키며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물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순덕 할머니가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때 묻은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의 태산이는 지금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아주 작고 가냘픈 아기 사자였습니다. 담요 위에서 웅크리고 잠든 모습, 할머니가 주신 장난감을 물고 씨름하던 모습, 그리고 아픈 다리로 세 발을 떼며 처음 걷던 그 눈물겨운 순간까지 할머니 품에 안겨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보던 그 작은 생명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사자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우리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으셨고 태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유리창 가까이 다가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물원을 찾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오시기도 하고 해질녘 노을이 지면 찾아오기도 하셨지요. 보통 2~3시간씩 머물며 태산이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셨습니다. 태산아, 내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다른 동물 친구들은 말이야.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태산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할머니의 입술 움직임을 따라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가끔은 으응하는 낮은 소리로 대답도 하면서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사자와 할머니의 사랑이라며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인터뷰를 하자고 할머니를 괴롭혔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든 관심을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이건 나하고 태산이만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에게 태산이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틈이 날 때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태산이는 원래 관람객들에겐 눈길 한번 잘 안 주던 무뚝뚝한 녀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순덕 할머니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녀석은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어머니, 이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때로는 동물원이 문을 닫은 뒤에도 원장님의 배려로 할머니가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정적 속에서 태산이는 커다란 앞발을 유리창에 대고 할머니는 그 반대편에 마디 굵은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무런 대화가 없어도 그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두 존재의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참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순떡 할머니의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매일같이 오시던 걸음걸이가 조금씩 느려지셨고 태산이를 바라보는 얼굴도 부쩍 야위어 가셨지요. 제가 걱정이 되어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하고 여쭈면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태산이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와요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에도 할머니는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커다란 우산을 쓰고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와 우리 안천막 아래 엎드려 유리창 밖을 내다보는 태산이의 모습. 그 둘은 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랐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만큼은 신기하게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평생을 이어온 깊은 사랑의 결이 같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시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태산이는 이상하다는 듯 유리창 옆에 빈 의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듣기 힘들었던 작고 가냘픈 울음소리를 내며 주변을 살피기도 했지요. 마치 어머니, 왜 안 오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고 묻는 것 같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의 비상 연락처를 찾아 그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이웃 어르신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순떡 할머니께서 며칠 전 잠을 자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고통 없이 평안한 마지막이었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가 나눠주신 그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컸기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물원에 돌아와 태산이 앞에 섰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그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태산이는 잠시 저를 올려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몸을 낮추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녀석의 젖은 눈빛에는 분명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할머니가 떠나신 뒤 동물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육사들도 경비원들도 그 인자했던 할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무거운 침묵 속에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산이의 변화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늠름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움직임도 부쩍 줄었으며 좋아하던 고기조차 본체 만체했습니다. 녀석은 온종일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유리창 쪽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물원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을 맡은 변호사였습니다. 며칠 뒤 동물원을 방문한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 담겨 있었지요. 내 작은 집을 정리한 돈을 동물원에 기부합니다. 다만 이 돈은 오직 내 아들 태산이와 그 친구들이 더 넓고 편안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써주십시오. 세상에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안위보다
혼자 남을 태산이를 걱정하셨던 겁니다. 원장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태산이의 우리에는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좁고 답답했던 시멘트 바닥 대신 할머니의 사랑처럼 푹신하고 포근한 흙이 깔렸습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자의 본능을 위해 멋진 전망대가 세워졌고 뜨거운 여름볕을 피할 그늘막과 시원한 냉방 장치도 설치되었지요. 지루하지 않게 놀 수 있는 나뭇가지와 바위들이 놓이자 태산이의 우리는 마치 아프리카 초원의 한 조각을 옮겨놓은 듯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부금 덕분에 옆집에 사는 호랑이와 표범 친구들의 집도 아주 멋지게 바뀌었고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병원 시설도 최신 장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이의 우리 한쪽에는 작지만 아주 빛나는 명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남긴 김순덕 님을 기리며. 처음에는 태산이도 이 낯설고 넓어진 환경이 어색했는지 발을 한 내디딜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반응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녀석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높은 전망대에 올라 늠름하게 주변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새로 설치된 구조물을 오르내리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은 그렇게 넓고 좋아졌는데 태산이가 하루 중 꼭 들르는 자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바로 순덕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그 유리창 앞자리였지요. 태산이는 매일 정해진 시간이면 그곳에 가만히 누워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의자 쪽을 향해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 모습은 마치 할머니와 나누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태산이의 식욕도 예전처럼 돌아왔고 푸석했던 털빛도 한층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감돌았지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태산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태산이의 이 마법 같은 사연은 금세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문 기사와 영상으로 소식이 퍼지자 이제는 아주 먼 곳에서도 오직 태산이를 보기 위해 동물원을 찾는 발걸음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자를 보며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태산이 앞에 서면 말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태산이는 단순히 유명해진 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산이는 오직 한 사람의 사랑을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태산이를 찾아갑니다. 신선한 고기를 챙겨주고 물을 갈아주면서 녀석에게 나직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산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기억나니? 예전에 순떡 할머니가 아프리카에서 구조했던 동물들 이야기해 주시던 거 말이야. 내가 아주 어릴 때 얼마나 귀여운 사고뭉치였는지 사진 속 모습도 기억나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을 걸면 태산이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제 목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눈을 지그시 감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대답을 대신하기도 하지요. 어느 날 저는 태산이를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시간을 이기는 깊은 인연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시간과 거리, 심지어 종의 벽조차도 그 단단한 연결만큼은 끊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태산이와 순덕 할머니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짐승은 그저 배고픔을 채우려는 본능만 따를 뿐이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태산이를 보세요. 12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어도 자신을 살려준 그 따뜻한 냄새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인간들의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사나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을 다시 만나기 위한 가장 순수하고도 절박한 발걸음이었지요. 순덕 할머니 역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태산이를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그 짧았지만 강렬했던 재회가 할머니의 인생을 얼마나 따뜻하고 눈부시게 채워주었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거창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저 한 생명이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지극정성으로 살려냈고 그 아름다운 기억이 십수년 뒤에 다시 서로를 이어준 작지만 위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말없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적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 마음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고 어디선가 반드시 다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태산이는 오늘도 넓고 쾌적해진 집에서 천천히 걸으며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꼭 그 유리창 앞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는 이제 누구도 앉아 있지 않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의 시간이 공기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태산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와 사자다 하고 소리치며 사진 한 장 찍고 서둘러 자리를 뜨던 관람객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태산이 우리 앞에 서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주 오래도록 마치 소중한 친구를 바라보듯 태산이를 지켜보는 분들이 늘어났지요. 사람들은 이제 태산이를 볼 때 단순히 크고 멋진 맹수로 보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몸집 안에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낸 기억과 사랑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속삭이곤 합니다. 저 사자 할아버지는 자기를 살려준 할머니를 12년 동안이나 잊지 않고 기억했단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이내 다시 태산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 깊은 눈빛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가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노부부가 천천히 우리 앞으로 다가오시더군요. 두 분은 주름진 손을 어찌나 꼭 잡고 계시는지 그 모습만으로도 평생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어르신이 잠시 태산을 바라보다가 곁에 있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여보, 우리도 저 사자처럼 서로를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해 줄 수 있을까?
아내분은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더 힘주어 꼭 잡으셨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소나기에 담긴 힘이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태산을 바라보다가 나갈 때도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혼자 동물원을 찾은 어느 중년 남성이 태산이 우리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으려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내 전화를 주머니에 집어넣더군요. 그러더니 소매로 조용히 눈가를 닦아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네자 그가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평생 짐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는 태산이가 할머니를 찾아 도시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사랑을 기억하는데 본인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가면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다시 꺼내 보겠노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지어 시끌벅적하던 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웃고 떠들며 장난치던 아이들이 태산이 앞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어린 학생들의 눈에도 태산이가 보내는 그 정적인 시간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겠지요. 한 번은 초등학생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묻더군요. 엄마, 사자도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자 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저렇게 기다려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태산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시선 속에 담긴 깊은 이해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산이의 우리 앞은 이제 단순한 관람석이 아니라 삶에 지친 이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쁜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삶의 숨을 고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풍경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태산이는 이제 더 이상 갇혀있는 맹수가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의 메마른 가슴에 사랑이라는 담비를 내려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짐승의 탈을 쓴 성자가 있다면 아마 태산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에 몸을 싣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 동물원을 찾으셨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였지만 태산이를 꼭 보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정성껏 휠체어를 밀어 태산이 앞에 세워드리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아주 옅고도 깊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허허, 저 사자 녀석도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릴 줄 아는구먼. 그 짧은 한마디에 휠체어를 잡고 있던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자의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한 할아버지의 그 눈빛은 참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태산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주위를 슬쩍 살피시더니 태산이에게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태산아, 나도 집에 가면 혼자란다. 그런데 오늘 너를 보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구나. 고맙다 얘야. 비록 태산이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 할머니의 표정만큼은 10년 지기 친구를 만나 위로를 듬뿍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태산이가 가져온 변화는 관람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물원 직원들도 이제는 이곳을 단순히 출근해서 일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깊은 인연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사육사들은 태산이의 밥 한 끼, 물 한 그릇에도 온 마음을 다합니다. 녀석의 털끝 하나, 눈동자의 작은 흔들림조차 놓치지 않으려 세심하게 살피게 된 것이지요. 얼마 전 들어온 신입 직원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여기서 일하게 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산이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자기가 돌보는 동물들이 단순한 관리가 대상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책임감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지요. 비가 온 뒤 공기가 유난히 맑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태산이는 할머니가 앉던 유리창가에 누워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한 젊은 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약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태산이처럼 서로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자. 이렇게 함께 있는 사소한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자라고요. 사실 태산이는 탈출 소동 이후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제자리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물을 마시고 천천히 우리 안을 거닐 뿐이지요. 하지만 그 평범하고 고요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태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존재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고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태산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삶을 비추어 보며 잊고 지냈던 사랑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태산이를 마주하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태산아, 잘 지내고 있니?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니? 하늘에 계신 순떡 할머니도 너의 이 늠름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며 분명 흐뭇해 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도 한번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얼굴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귓가에 쟁쟁한 그 목소리,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지요? 오늘 하루 그분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속으로라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기억을 소중히 품으며 오늘을 살아내지요. 보이지 않는 그 인연의 끈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태산이와 순떡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리지는 않아도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오래도록 잔잔하게 남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태산이는 오늘도 넓어진 우리에서 천천히 걸으며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꼭 유리창 앞에 누워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누구도 앉아 있지 않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시간이 공기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빕니다. 지금 이 순간이 훗날 여러분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따뜻하고 보석 같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태산이와 할머니의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김이모였습니다.